저 날개번 신전 앞에 공놀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앞에 금성재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뭐 독수리와 재규는 네, 천하더라. 금성재단이 있는데 여기 공놀이 선수들이 네. 머리에다 관을 쓰고 있잖아요. 관? 예. 관이 모자 같은 거예요. 예, 예. 하나는 지상 세계를 상징하고 하나는 지하 세계를 상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여기 관을 하나 보면 이 해골 이빨 있는 관이 보이세요? 예. 해골 이빨? 예. 잘 보이네요. 예. 여기 이빨이에요. 네, 이빨 가지. 그리고 예. 그러니까 해골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해골을 쓰고 지하세계 있는데 대표네. 예. 이 턱 아래 턱 뼈가 없는 거예요. 이빨만 있고. 그렇죠. 이빨만. 요거는 어. 금성을 상징합니다. 금성? 예. 금성은 뭐죠? 아 여기 그 샛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금성? 그 하성 금성 그거? 예,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예, 보면 금성재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금성재단. 예. 금성재단이 어디? 이거 동그라미 여기 요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금성재단. 아, 바로 예. 날개변 신전 앞에 있는 이 금성재단. 그렇군요. 왜 갑자기 금성이 나타나지? 근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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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하는 일 네. 특히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비단오니까 네. 기우제도 하지만 기우제를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뭐 국가를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공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네네.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귀족이겠죠 아무래도. 귀족, 예. 왕, 예. 지배자들이잖아요. 예, 아까도 그랬고. 그 지배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뭐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는 일을 하겠죠. 그렇죠. 네네. 그 나라가 평안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나라가 평안을 하려면 뭐 하여튼 잘 다스리려면 뭐 기후제도 뭐 비 오게 하려면 기후제도 지내야 되고 뭐 그렇죠. 네네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 이 천체 운행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후제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비가 안 올 때는 비도 오게 하고 그러니까 양식을 책임이 잘해야 자기한테 되잖아요. 있죠. 예. 그리고 천체 운행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태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을 근데 보시는 공내리가 이제 별자리의 움직임이거든요. 왜냐하면 태양이 하루 종일 이제 태양이 집에 있는 동안은 신이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죠. 그렇죠. 네. 그 어둠 속에서는 달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달이 지배해야 되잖아요. 여긴 태양이 지배했으니까. 지금 금성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즉 태양이 사라지고 나서 마지막- 제일 먼저 그러니까 해가 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별이 옆에 금성. 금성이죠. 예, 새별이 그리고- 새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저녁별. 예, 저녁은 어두운 별이죠. 어두운 별. 네. 새별은 새벽에 보이는. 예, 새벽에 보이는. 맞아. 그리고 맞아.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이 끝까지 태양이 뜨기 직전까지 보이는 별이 금성. 예, 샛별입니다. 예, 샛별. 금성. 예, 예, 그때는 이제 샛별이라 그러죠. 네네네. 그래서 그 태양이 없는 동안에 네. 태양의 일을 하는 것이 네. 왕입니다. 그렇죠. 태양이 없는 동안 그렇죠. 저녁 밤새도록 왕이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죠. 그렇죠. 네. 저녁 세계를 지켜라. 지금 왕관의 상징인 거죠. 그리고 밤의 세계의 상징이에요. 밤의 세계 상징. 그러니까 이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왕은 그때부터 싸움을 해야 돼요. 지하 세계의 모든 어둠과 왕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겨야 됩니다. 그 신들과의 싸움을 이겨야 된다. 네, 신들과의 싸움을 지하 세계. 지하 세계의 신들과의 싸움을 그러니까 이거 뽀뽀부하고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두울 해서 때는 어두울 때 지키고 그 다음에 태양이 뜨도록 하는 거죠. 만약 태양이 뜨지 않으면은 진 거네. 그렇죠. 지하 세계네 그냥. 지하 세계가 귀신의 세계. 네. 우리나라에 어두워지면 귀신 나타나듯이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마을 사람들도. 그러니까는 그 치첸 이사의 거기가 공놀이가 전사인 것이 옆 동네랑 싸우는 전사가 아니고 지하 세계와 그렇죠. 지하 세계와 싸우고 신들과의 싸움이고. 싸움이고 우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 그리고 이 뱀이 항상 두 마리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음과 양 예. 순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순환, 네. 그러니까는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서클인 거예요. 그렇죠. 동그랗게 돈다. 예, 예. 의뢰의 중심이 이제 그건 것이죠. 의뢰의 중심. 예. 그러니까 우주 운행 순환? 질서를 지킨다 그럴까요? 그래서 공이 계속 동그란가요? 공이 그래서 혹시?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공을 빵 차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리잖아요. 예, 예. 그게 별자리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이게 포물선.
그렇구나. 예, 공놀이가 그러니까 별자리의 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아, 별자리의 순환. 예, 그것이 이제 나타나.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의례를 마치고 네.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이제 성스러운 셈이거든요. 성스러운 셈이 드디어 예, 가네요. 예, 드디어 이제 성스러운 셈으로.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금성을 지나가지고 예. 금성 거기를 지나서 이제 그 예. 하얀 길을 따라서 예. 가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서 의례를 네. 하는 사람은 예. 이긴 왕이겠죠. 이긴 왕이죠. 예. 그럼 마지막 의례를 하러 가는 자기가 거예요. 의뢰를 하러 가는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의례에 이때는 이제 이 톰슨이 발굴했을 때만 해도 그러한 뭐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이 1961년에 멕시코 고고학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세노떼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발굴해 보자. 나중에 발굴했군요. 예, 나중에 발굴해요. 그리고 유물 자체도 이제 뭐 피버디로 다 가 있으니까요. 세노 때는 그 샘을 예, 얘기하는 샘. 샘을 얘기하는 샘이에요. 거죠. 예. 그리고 61년에 한번 발굴을 하고 이제 윌리엄 홀란이라는 분이 예. 단장이 돼서 윌리엄 홀란도 저기 미국 사람입니다. 네. 근데 뭐 귀화해서 멕시코 캄페체 대학에 연구소를 세우신 분이에요. 네네. 제 은사이시기도 하시고. 아 그래요? 예. 오. 그분이 61년에 한번 발굴하고 멕시코 분이세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네. 뭐 평생을 멕시코에 사시고 아. 지금도 멕시코에 사시죠. 아 그리고 67년에 대대적으로 다시 발굴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 이제 발굴을 67년, 68년에 걸쳐 가지고 이때는 그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이 물이 맑아 보이죠. 되게 깨끗해 보이네요. 네. 그래 가지고 화학 물품을 풀어 가지고 이 부유 물질을 좀 없앴어요. 부유 물질 때문에 뭐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녹조처럼. 예. 아. 근데 녹조. 뭐 그래도 한 4m 정도밖에 뭐 맑게 못했대요. 근데 약품을 여기가 저 총 높이가 한 27m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위에 나온 부분이 한 15m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밑에도 한 15m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물을 뭐 펌프를 해가지고 거의 물 없애다시피 했답니다. 그러고도 남는 부분은 화학약품을 처리해가지고 네네. 이제 발굴을 해서 대대적으로 끌어냈죠. 야.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그래가지고 발굴했겠군요. 밑에 가가지고 네. 이 뭐 토기도 발견하고 예. 그야말로 여기 이때는 이제 박박 긁은 거예요. 그렇군요. 와. 그래서 그 이유는 다시 아까 발견. 그 사진에서 봤던 거 막 예. 나오네요. 네. 예. 예. 이때 이제 하신 지난주에. 분이 네. 뭐 스코트라는 저 잠수 쪽에 대가분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같이 발굴합니다. 로만 비냐찬이라고 거의 전설적인 분이신데 네. 제가 그분의 마지막 제자였어요. 아. 2000년에 돌아가셨던가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네. 정말 대단하신 것이 피라미드를 찍다가 피라미드가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보면 막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거를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뒤로 하다가 피라미드 똑똑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아 피라미드 이렇게 찍으려다가 그래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네. 아. 피라미드 위에 부조를 찍으려 백간이라 이렇게 해서. 참. 근데 제 지도 교수가 되셨을 때가 80이 넘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기법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현장으로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다리만 붙어 있으면 가겠다. 고고학은 역시 현장에서 두더지처럼 파야 되니까. 그분이, 네. 그분이 발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철저하게 이제 발굴하신. 그러니까 잠수부를 동원해서 이제 발굴을 하셨고. 네. 네. 잠수부를 동원해서 바닥까지 긁어서 네. 이제 유물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그때 돌아가신 건 아니죠? 그냥 다리만 부러지시고 그때는. 네, 그때는 다리만 부러지시고 이제 나중에 8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제자도 막 키우시고 하시면서 네. 이제 그 예, 수제자시구나. 우연이에요. 예. 수제자는 아니고 하여튼 제자. 네. 치체니사를 네. 이렇게 발굴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치체니사 갔을 때가 1990년이거든요. 아 90년. 90년인데 이 67년 발굴 이후로 한 번도 치체니사를 발굴 안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90년에 대대적으로 발굴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 발굴 그렇구나. 계획을 세우고 네. 이제 처음으로 발굴해 제가 운 좋게 그때 졸업을 한 거예요. 아. 졸업을 해서 같이 발굴하셨나요? 네, 아. 논문을 쓰러 갔는데 치체니사 발굴이 시작됐다 그래서 아하.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연락. 네. 네. 그 교수님이시군요. 네. 그랬는데 지금 발굴물이 어떤 발굴물이 나왔겠습니까? 지금 그냥 대답하시지 마시고 네. 이 성스러운 셈이 네.
의례의 끝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공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온 사람들이 이제 의례를 마지막 의례를 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이제 왕이 뭐 금성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다 이기고 나서 간다까지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야말로 셈에다 또 뭐 빠뜨렸을 거 아닙니까? 사람도 빠뜨렸더니. 그렇죠. 뭐 재물을 바쳤다고 아까. 그렇지. 재물을 바쳤잖아요. 네네네. 어떠한 재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장신구랑 거기 이제 뭐 아까 여자를 제물로 했다 그러니까 그 여자 빠진 그 뼈 해골이랑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의례를 하는 중에 여자가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없어요. 재물은 뭘로 했나요 그때? 재물을 아까 뭐 그 뭐 아까 초반에 그러니까 지지난주 방송이니까 첫 번째 방송에서는 뭐 이렇게 재물을 바친다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 재물 바치는 어머나. 그 태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유물도 나오고 네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요거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요게 지금 67년, 68년에 발굴된 거예요. 네네네. 발굴된 건데 여기도 보면 지난주에 못 봤던 수지 그 토기에다 수지향이 있는 거 있죠. 저기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과 함께 유골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때는 정말 박박 긁어서 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67년에 8년에서 발굴한 그 발굴물을 쭉 늘었는데 정말로 많죠. 네, 많습니다. 저분 남자분이 누군가? 이분은 저기 잠수 쪽을 지어했던 잠수. 스코트란 분이신 것 같아요. 스코트.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이 삐냐차는 아니십니다. 선생님인지 알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나왔는데 이 흥미로운 것이 이때 고무공도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고무공도 많이, 실제로 고무공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사람들이 입었던 천조각도 나오고 해골도 엄청 많네요. 해골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이때 67년에 했는데 해골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사를 한 건 약 2000년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한 60% 정도가 미성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치체니사는 1400년 이후로 버려졌지만은 계속 그 순례지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순례지고 그 이후에도 여기가 성스러운 장소를 많이 썼어요. 근데 미성년은 이제 어린이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죠. 마야에서는 어린이를 희생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이후에 이제 희생의례를 한 거고, 기우제 같은 거를 위해서. 그래서 뭐 현지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죠. 잠수 학자에 의하면 뭐 6세에서 12세 되는 어린애들을 엄마 부모님들이 이 논밭으로 일을 하러 가면 살짝 훔쳐서 갖다 바쳤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때의 의례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이래 나머지 40%를 분석해 보니까 30%가 여자고 나머지 70%는 성인 남자인 거예요. 저 해골이요? 예, 해골이. 그리고 장신구 자체도 여성의 장신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까 없다 그러셨어요. 그냥 무슨.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 많은 유골이 이미 죽고 난 뒤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장이네 수장. 그렇죠. 죽고 난 뒤에 던져진 것이죠. 그러니까 수장화한 거네요. 약간 그러니까 살인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그냥 바친 거. 그렇죠. 그 사람은 어디서 죽었겠습니까? 공놀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은 거죠. 공놀이가 끝나서 죽었다. 네. 그러니까 공놀이를 끝내서 그 공놀이의 끝이 머리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 뱀이 막 나와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버린 곳이 이곳인 곳이에요. 그 왕을 여기다 보낸 거예요? 버린 거예요? 왕을 버린 게 아니고 왕과 상대한 상대방이죠. 그 상대방은 죽으니까 대부분 이제 적장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적장들. 적장을 그렇게 죽이는구나. 그런 식으로 죽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까 그래서 싸움을 걸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죽고. 그러니까 아니죠. 죽을 사람은 정해져 있죠. 지하 세계에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적장이 항상 지하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고, 나는 여기의 왕은 이제 이겨야 되는 거고. 이겨야 되는 지상 세계를 지켜야 되는 왕이죠. 그리고 그 의례를 마지막으로 한 것이 치체니사의 성스러운 셈인 것이에요. 그럼 공놀이에서 죽은 사람을 바쳤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자가 별로 없으니까. 여자는 아마도 이때 공놀이에 희생된 여자는 아니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유적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나가는 사람이 빠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1950년대에 네. 반란이 일어납니다. 50년 정도 계속돼요. 그때 이제 빠진 사람일 거다. 그때 죽은 사람들도 많을 그러니까 것이고. 한 70%가 지금 남자의 뼈라는 성인 거예요. 남자였고 그리고 적장이구나. 여성의 물품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성의 물품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어여쁜 처녀를 바친 게 아니라 바친 건 아니고 적장을 바쳤다. 적장을 바친 거 그거라기보다도 네. 이 메소아메리카의 네. 그 의뢰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우주의 순환을 계속하게 하는 의뢰의 중심이었다. 의뢰의 중심이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비의신 착, 물론 여기 비의신 착이 있어요. 착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은 비의신 착도 그렇고 꾹꾹간이 이제 신이지 않습니까? 꾹꾹간도 그렇고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남자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꾹꾹간은 날개뱀이잖아요. 그게 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이고 힘센 남자고 그러니까 힘센 남자니까 예쁜 여자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바치면 좋아할 것인가? 예. 뭐 굉장히 그게 옛날부터 기우제 때 많이 그렇게 우리나라도 약간 여자를 많이 맞추는 그런 걸로 있죠. 예.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지극히 서구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얘기다. 그렇죠. 전혀 메소아메리카의 철학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메소아메리카에서는 기우제를 지낼 때 여자를 바치는 건 없었다. 이게 기우제의 대상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비가 안 왔을 때도 했을 것이고 춘추군 때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의뢰의 중심인데 꼭 비의신한테 바친 건 아니죠. 아니다. 다만 의뢰의 중심이었다. 의뢰의 중심이었는데 그런데 메소아메리카의 의뢰의 중심은 뭐 남녀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관계없이 우주의 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이었다. 그냥 의뢰였다. 하나의 순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의뢰의 중심지였다. 마지막이 바로 그 샘 성스러운 샘이었다. 그래서 거기 빠진 해골들은 제물로 바쳐진 걸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 제물은 제물이죠. 제물은 제물인데. 그렇지만 이제 공놀이에서 진 희생 의뢰의 제물이죠. 희생 의뢰의 제물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기가 물에 빠졌잖아요. 네네. 부활의 상징이 되는. 부활의 다시 상징.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수장 개념으로 보아야 되겠나? 수장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세노테 즉 셈이라는 것은 지하 세계의 입구잖아요. 입구.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희생 의뢰에 희생된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죽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빠져서 뭐 지하에 묻는다기보다도 지하 세계로 간다. 그렇죠. 지하 세계로 간다. 가서 다시 부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환의 개념이구나. 순환의 개념으로. 약간 이게 의뢰 뭐 이제 이렇게 의뢰 행사의 마무리를 이제 그렇게 지어진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하 세계의 만남이 바로 이 셈이었구나. 이 성스러운 셈 맞네요. 약간 성스러운 셈에서 그러니까 뭐 앞에서부터 뭐 공놀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마지막 성스러운 셈에서 지하 세계와 만나는. 그렇죠. 그거를 마지막 의뢰로 했다. 마지막으로 끝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빠져서 이제 사람들이 지하 세계를 만나게 됐다 이런 뜻이겠네요.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을 그 죽은 사람이 지하 세계를 만난다기보다도 만나는 거는 이미 공놀이에서 만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지하 세계를 상징하는 물에다가 던짐으로써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그렇군요. 성스러운 셈에 재밌네요. 이게 좀 복잡했나요? 네, 갈수록 하여튼 이 진짜 성스러운 셈이네요. 진짜 얘기 말 그대로 나중에 붙인 거겠지만 아무튼 성스러운 셈에 일단 셈에서 의뢰를 마무리하는 이런 치첸 이츠아라는 도시에서 그렇게 그런 의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해주신 거네요, 그죠?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오늘 치첸 이츠아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3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